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학생들 국어 입시 지도하는 송희성입니다. 예, 선생님. 어제 저희가 수시 지원 최종 점검 15개명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상당히 스피디하게 어제 전부 다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15번째 개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원서를 택할 때 만약에 내신 입결만 보고 택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내신 입결만 보고 선택했을 때 어떤 우려가 또 있는 거죠? 이 내신이 예를 들어 뭐 어느 종합전형이 2.5대인데 내가 2.3이라고 예, 합격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죠. 예. 서류 100%이기 때문에. 1초반도 뭐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입결 같은 경우에는 1.5, 1.4도 심지어 떨어진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평균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너무 그 내신 입결만 생각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예를 들어 이건 팁인데 합격한 아이들의 후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대학마다. 예, 예. 그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저는 일반고이고 저는 내신이 몇 예. 등급이었지만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기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지 않나요? 물론 드라마틱 경우도 있지만 비슷하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그렇죠. 예. 자, 저희가 밴드에 남겨졌던 사연들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밴드에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희가 요점 중심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의류학과나 연대 의류환경에 가고 싶어하는 고1 아이입니다. 문과지만 내년에 화원을 듣고 내후년에 화투를 들으라 했는데 화투까지 꼭 들어야 하냐고 묻네요. 수학과학은 내신 모의고사 모두 1등급 나오는 아이라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의류학과는 이과가 50%니 화학 관련 전공 수업도 있을 것 같아 문과인데도 화투까지 찾아 들으면 탐구 역량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떨까요? 아마 고1이니까 예. 이제 그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니. 예. 근데 이제 의류학과인데 화학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왠지 화학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 50% 뽑으니까 예. 같이 경쟁했을 때 내가 화학 2까지 들으면 예.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선점하지 않을까?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건 아직 모르거든요. 예. 좀 더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모집 요강이 유리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요? 높죠. 근데 예. 이제 선택을 했는데 또 실패할 경우를 또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저는 간단합니다. 자신 있으면 선택해라. 예. 근데 일단 이 착각은 버리면 좋겠어요. 굳이 꼭 화학 2를 선택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예.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을 했고 내가 호기심이 생겼고 그로 인해 어떤 지적 탐구를 펼쳤고 어떻게 여러 내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 또 다른 학업과 활동도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 문과 따로 뽑는 이유는 계열에 대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뽑는다고 생각하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화학을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커리큘럼을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커리큘럼상으로는 비슷한 화학 쪽이 하나 배우긴 하지만 그건 고등학교 화학과는 다른 화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노력할지가 중요하지 예. 선택의 유불리는 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투가 보다 오히려 또 물투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원을 더 완벽해도 되는 거고요. 예. 문과기 때문에 문과 예. 성향이라면. 저는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그 대학 입학처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꼭 도움이 한번 되실 것 봤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학업과 활동을 준비시키시는 차원이라면은 대학의 커리큘럼만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큰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자소서에 화학 경시대회 대상 받은 걸로 화학 공부한 노력을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화학이나 화학공학과 전공을 원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화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나요? 교내 수상은 대회명을 써도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네. 최근에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경시대회를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죠. 마음속은. 네, 그렇죠. 내가 경시대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언급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교회 수상이 아니니까 생기부에 써 있으면 써도 상관은 없는데 단순히 대회명을 쓴다고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대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네. 무엇을 배우고 느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차라리 쓴다면 저는 이 대회 수상을 된다. 왜냐하면 이 수상을 한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식으로 좀 더 네. 어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대회 명예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안 두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부모님께서 지원하는 학교와 모집 단위의 성격을 수준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지원하는 곳에 지원자 상황은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파악하면 나쁘진 않고요. 예.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예. 자, 이과생인데요. 수학, 과학 점수 안 나오고 싫어하는데 내신이 2.4 정도 됩니다. 의류학과 학종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이거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의료학과 학종으로 뽑을 때 문과로 뽑나 이과로 뽑나, 그러니까 예, 예. 이과 계열, 문과 계열 나눠서 뽑나, 같이 뽑나. 예, 예. 그럼 같이 뽑는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과생인데 수학과학이 약한 것은 남들에 비해 이과생에 비해서는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수학과학이 약하고 나머지가 다 잘해요. 그럼 문과 계열을 지원하거나 예, 예. 공통 계열을 지원했을 때 문과랑 같이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자, 대학 보내는 게 어렵네요. 경남 이과 3학년입니다. 총 내신 1.06 나왔는데요. 담임쌤 말로는 지역 인재로 부산대 인제대 경상대 의예과로 교과 전형으로 넣어보자 하시는데 혹시 이 내신으로는 인서울의대 쪽은 안 될까요? 수시 3장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 6장인데 3장을 고민한다. 예. 그러니까 아마 좀 안정적인 교과 전형을 찾는 것이겠죠. 예. 3장 교과가 끝난 거 아닌가요? 부산대 인제대 경상대 교과로? 예, 저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 나머지 말고 좀 세 장을 더 인서울의대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 개 말고 예, 예. 이 중에 하나를 바꿀 때 더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부울경에 사니까 지역 인재에 해당되시겠죠. 예. 근데 지역 인재를 활용하는 게 맞지만 과연 여기서 인서울을 하나 바꾼다라면 사실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인서울로 교과는 1단계만 고려대 네. 학추 1 말고는 사실 없거든. 그것도 1단계만이니까. 예. 근데 1단계 학추 1도 사실은 장담 못하죠. 2.06 가지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 3장을 네. 차라리 종합전형이나 더 찾아보는 게 맞고 이 3장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인서울의대 교과 전형만으로는 이제 유사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항상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연대 면접형이나 고대 추천원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전형 모두 다 학생부 활동이 좀 부족하다라면은 합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활동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2.06 가지고는 참 판단하기 어렵죠. 예. 뭐 내신만 보면은 연대 면접형과 고대 추천원의 합격 사례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습니다. 예, 예. 다 있죠. 예, 예. 내신만 보면. 서울대를 빠뜨리고 이야기했네요. 예, 서울대 직연도 서울대도, 되고요. 근데 예, 이제 합격 사례가 가탐 있네요. 예. 직연이면 또 가탐 2도 있으니까 예. 어렵네요.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아이가 자소서를 1번부터 3번까지 써갔더니 전부 다시 쓰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하셨다고. 4번은 손도 못 댔는데 큰일이네요. 자율동아리 실험에 대해 쓰려고 하면 생기부에 실험명이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편집해 제출했다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쓰면 안 되는가 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제출했다고 써 있네요. 예. 그럼 써도 되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실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험을 했잖아요. 그 실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좀 자세히 적어주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써도 된다. 예. 자소서에는 학생이 본인이 했었던 노력과 성장의 과정은 무엇이든 적어도 됩니다. 네. 학교 내에서의 교내 활동이든지 개인적으로 했었던 또는 외부에서 했었던 모든 노력과 과정은 모두 작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금지가 되어져 있는 것은 단체명, 대회명, 상명이 금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관심 있는 것은 학생이 어떻게 노력했고 성장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지 그렇죠. 어떤 대회, 어떤 활동에 참가했는가를 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노력과 성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일반고 이과 3학년인데 건축학과 생각하고 있어요. 내신은 2.06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아이는 논술과 정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술과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내신이 낮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 학생부 또 종합전형으로 목표가 높은가 봐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질문만 두 가지고는. 가지겠네요. 목표가 높거나 그 서류 준비가 좀 미비하거나 이런. 일단은 그러면 먼저 정량적으로 뽑는 교과 전형 갈 수 있는 데가 찾고 이게 내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다시 종합전형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것마저도 내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논술과 정시를 준비하는 게 맞는데 저는 종합전형 한 장 정도는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은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잘 찾아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 이 정도 내신 나오면은 학교 활동도 그 꽤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다음 질문입니다. 고3 여학생 문과 내신 3.0 모의고사 6평은 1등급,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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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국사학과나 역사학과 계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로가 큐레이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를 쓰려고 합니다. 갈 수 있는 대학 추천 좀 부탁드려요. 학교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제 예. 내신 있고 뭐 6평 결과 있고. 예. 근데 종합을 제가 추천하기는 어렵고 예. 교과도 우리나라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은 결국은 작년 각 대학별 고과전형 합격자 평균 등급 확인하시고 수능 최저가 있다면 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지 여부 판단한 다음에 지원해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 내신으로는 인서울은 사실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이름을 좀 들어보신 학교들 쉽지 않고요. 국립대 중에서도 국사학과 3.0 내신으로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라서 지방사립대나 수도권에서 조금 그 잘은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대학들 중에서 아마 국사학과, 역사학과를 찾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대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그래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학교들을 고려하신다라면은 활동들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종합 전형으로 가셔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제가 볼 때는 6평 결과가 1등급 국어 1등급에 수영 탐 한 과목이 3등급, 탐구 나머지 하나가 5등급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만 공부를 하더라도 5자를 없애버리면은 사실은 그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국사학과 역사학과보다도 정시로 더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마도 또 수시에서 교과 전형 지원하면은 상당히 납치 우려가 좀 되고 종합 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는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예. 교과를 찾는다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최저가 높은 곳으로. 예, 예. 네, 좀 이거는 좀 면밀히 좀 많이 다시 살펴보지 않나. 종합으로 특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지역의 하위권 대학입니다. 교과 100% 전형으로 서울 지역 하위권 대학 지원 시 평균 등급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6개 중 종합 4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1개, 수능 못 보일까 봐 교과 100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옳을까요? 질문은 두 가지네요. 예. 일단 대학에서 편차 공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에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득음이 현재 이 정도인데 교과 전형을 지원해 볼 만한가요?라고 물어본다면 대학에서 작년 결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네. 작년에 이 정도 편차가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고려해 보면 되겠죠. 저는 올해 지원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대학들이 입학처에 입학 결과 정보 공개를 모두 다 하면서 모든 대학,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수치대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 성적으로 안쪽에 들어가는 학교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높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예. 그러면 이거는 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80%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지원하려고 하면은 그 좋은 내신이 매년 올해 들었다고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딘가 분명히 구멍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6개 지원 중에서 하나, 2개 정도는 입학처에서 보셨던 수치랑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한 도전들, 특히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준비된 활동 상황에 따라서 그런 도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학종 이 교과를 쓸 예정인데요. 육모가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나왔습니다. 평소 모고는 2등급이나 1등급, 3등급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합 7인 교과를 쓰려 하는데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수학은 1이나 2등급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육모가 나빠서 걱정입니다. 구모 보고 정해야 하나요? 내신으론 하향인데 최저를 못 맞출까 봐 걱정입니다. 예. 자소서 쓰랴, 생기부 작성하랴, 마무리 검토하랴, 기말고사 이후 수능 공부 몇 시간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예. 뭐 일단 지금 당장 맞출 수 있는데요. 4, 3, 7이잖아요. 예, 예. 두 개 합칠. 예, 육모도 맞출 수 있네요. 예. 예, 그렇다면 뭐 구모를 보고 결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는 육모 결과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평소보다. 그럼 왜 나쁘게 나왔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학업적 분석을 제대로 하면 예. 이 부분은 저는 별로 어렵지 않지 않나. 예, 지원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알맞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지원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죠. 이제 그렇죠. 지원 결정하고 네. 남아 있는 2달 조금 되어지는 기간이라도 더 수능 공부에 잘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대 고교 추천이 수능 전 전원 면접 일괄합산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합불에 작용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그 궁예처럼 간시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작년 추천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등급과 감점은 작년과 동일하고 지원자 정보 면접고사를 응시하거든요. 올해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어차피 제한된 추천 인원끼리 경쟁이고 추천 인원은 또 비슷한 등급끼리 경쟁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급과 차이는 또 별로 나지 않아서 학생 면접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작년과 별 결과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혹은 그러니까 내신 등급만으로는 별 차이는 안 나겠지만 결국은 면접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갈리지 않을까. 예. 이 모양이 서울대 직윤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그리고 뭐 예전과 달라진 것은 면접 대상 발표가 아니라 전원 면접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실제 서류 점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모두에게 면접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합격자 최종의 내신을 과거랑 비교한다라면은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연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밴드나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좀 듣는 질문입니다. 같은 학교의 유사 전형 어떻게 다른 건지 주요 대학 위주로 이 전형들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송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서울대 직윤과 일반 전형에 대해서 비교하시고 지원의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이런 경우는 극명한 차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직윤은 학교장 추천 그 수능 체제가 있죠. 일반 전형은 없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차이점 분명하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물론 이과의 경우는 직윤의 수능 체제가 가담 투이니 그 유불리도 결정을 하면 되고 또 일반 전형에는 또 심층 면접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하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나의 유불리를. 자, 직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할 때는 본인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갔을 때 일반 전형의 면접이 더 알맞는지 검토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연대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입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최저가 면접형은 없죠. 활동 우수형이 수능 최저가 있고요. 아, 그러네요. 둘 다 면접이 있는데 면접형은 수능 전, 활동 우수형은 또 수능 후. 그러니까 이 비교 요소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나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가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실제 서류가 평가되어지는 내용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뭐 확실하게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은 평가 방법이 다르죠. 또 면접형은 뭐 1단계, 2단계일 때 1단계가 활동 우수형은 전혀 다르니까 교과형 뭐 2, 4, 4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수능 최저가 맞추질 못할 자신이 있다면 활동 우수형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또 역시 면접형은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면접형이 생각보다 이제 이게 교과 전형이 전신이었잖아요. 면접형이 생각보다 그 교과 컷이 낮은 학과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못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있어서 연대 면접형도 학교 자료들 좀 찾아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실 수도 있는 전형인 것 같아요. 예. 자, 세 번째 고려대 학교 추천 2와 일반 전형 비교입니다. 학교 2는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예. 일반 전형은 추천이 필요가 없죠. 예. 그 둘 다 수능 체제가 있는데 예. 하나는 3개합, 하나는 4개합. 예.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게 가장 예. 일반적이죠. 자, 네 번째 학교입니다. 서강대의 일반형과 자기주도형입니다. 일반형은 수능 체제가 있고 자기주도형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 일반형은 자소서를 수능 이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이 두 가지를 중심을 가지고 유불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납치 전형과 납치가 아닌 전형이네요. 보통 예. 그렇죠. 예. 두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좀 더 비교과 활동이 많다면 일반적인 자기주도를 추천하는 편인데 예. 근데 또 수능 납치가 무섭다면 또 일반형을 선택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만큼 또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일반형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특징적인 활동과 학업이 좀 있다라면은 자기주도형이 네. 조금 더 전형의 특성에 적합하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균관대 성균인재와 글로벌 인재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 예. 무슨 차이지? 서류 평가 100인데 예. 아무리 성대 입학조를 찾아봐도 평가 방법은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딱 하나 있죠. 예. 계열 모집이냐 학과 모집이냐. 그렇죠. 예, 성균인재가 계열이고 그러니까 네. 뭐 공학 계열, 예.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사회과학 글로벌 계열, 인재는 뭐 이렇게. 학과 모집. 예. 그래서 서류 평가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과를 명확하게 있다면 글로벌 인재 그다음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근데 나는 계열로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뭔가 다양하게 뭔가 하고 싶다 활동을 했거나 혹은 뭔가 이런 좀 균형적인 활동을 했다면 성균 인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일반형 자기주도형하고도 조금 유사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학과 모집이냐 계열 모집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성대는 늘 학업 역량을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면 어느 것을 지원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 성균인재 글로벌 인재가 뭐 수능 최저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면접도 없죠. 예, 수능 최저가 없어도 부담이 안 되는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부 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해서 또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전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 서강대 자기주도형과 조금 더 유사하게 조금 더 전공에 맞춰서 준비가 잘 돼 있는 이런 학생들이 더 합격률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두 가지 전형 모두 다 일반고 학생들이 된다라면은 꽤나 사실은 교과 성적이나 활동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죠. 보통의 일반고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대의 탐구형 인재와 다빈치형 인재입니다. 이 두 전형은 인재 상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다빈치형 인재는 고교육 과정 내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선정 학생을 뽑는 것이고 뽑는다고 써 있고 탐구형 인재는 고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해당 전공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요소가 5개가 있는데 서로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다빈치는 통합 역량, 탐구형은 전공 적합성. 결국은 이런 경우는 역시 뭐 서강대나 뭐 성대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접근하면 되지 않나? 상당히 그래서 유사한 게 서강대 자기주도형과 중대 탐구형 인재가 닮았고 서강대 일반형과 중대 다빈치형 인재가 좀 닮았죠. 그래서 서울 진로진학연구원에서 한번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지원 성향이 비슷합니다. 성균 인재 지원한 애들이 다빈치형 지원하고 탐구형 인재 지원한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 그리고 서강대 자기주도형 이렇게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중앙대의 교과 그리고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이 올해 신설이죠.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근데 교과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꽤 높죠. 그것도 심지어 높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으로, 근데 문제는 학교장 추천을 뽑는 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부 학과에서 100여 명만 선발하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근데 내가 수능 체제에 자신이 없다. 근데 그 비슷한 계열로 지원을 한다. 좀 안정적인 걸 찾고 싶다 한다면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뽑는 게 지원하는 것이고, 근데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앙대 교과 네.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장 추천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예상에는 중대 교과 최저를 맞추려다 보니까 최저 맞춰서 보통 컷이 1.7대, 8대 이 정도에서 9대 이 정도에서 컷이 형성되잖아요. 저는 학교장 추천의 컷이 교과 성적만 비교하면은 유사 또는 약간 아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저는 높을 수도 있다. 약간 왜냐하면 높다.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수능 최저를 약한 아이들이 대거 지원할 수 있는 그럴 수 거죠. 있겠네요. 예. 네.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용기를 북돋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